나는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 내가 남조선에 온 이유를 밝히기 위해 회고록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조선인민들이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투쟁에 나서는데 나의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장엽의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제17부 해방된 조국과 입당. 조선노동당의 입당. 소련 병사들은 이쪽과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데다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거나 총을 여기저기 난사하기도 해서 위험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기숙사 문을 걸고 잠자리에 들려던 시간에 소련 병사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혹시라도 불빛을 보고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봐 불을 끄고 자는 척했다. 소련 병사들은 큰 소리로 욕을 해대면서 계속 문을 두드렸다. 겁이 난 우리는 석탄 창고에 숨었다. 방학 때여서 다른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나와 윤재용, 이면호, 박정호 등 4뿐이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잠시 조용한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우리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한참을 두드리던 소련 병사들이 모두 돌아갔는지 그만 조용했다. 우리는 조심조심 발소리를 죽이며 방으로 돌아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잠을 잤다. 이튿날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창고문이 열려 있었는데 안에는 이부자리 한 채와 소련군 장교용 겨울 외투가 한 벌 있었다. 소련 병사들이 그것들을 훔쳐다가 우리 창고 안에 두었던 모양인데 아마도 그 전날 밤 수색대 병사들이 그 병사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그 같은 소동을 피운 것 같았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고 안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것이었다. 우리는 마침 이불이 부족한 데다 나도 외투가 없었기 때문에 외투는 검정색으로 물을 들여 내가 입었고 이불은 함께 덮었다. 평양상업학교는 이 교사에서 1945년 겨울을 나고 1946년 여름까지 있었다. 그즈음 나는 일본 군대의 학도지원병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증산군에서 인민학교 교원으로 있는 송한혁을 데려다 같이 일하게 되었다. 나와 송한혁은 그때까지 아무 당에도 입당하지 않았으나 교원 강습에 참가하여 강의도 듣고 공산주의 책을 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왕의 당원이 될 바에는 신민당보다 공산당에 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평소 안면이 있는 공산당원에게 입당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노동연한이 얼마나 되는가? 공산당에 왜 입당하려 하는가? 그는 마치 신문하듯이 꼬치꼬치 묻고 따지는 것이었다. 나와 송한혁은 공산당에 입당하겠다고만 하면 그들에게 크게 환영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만 뜻밖의 불친절에 입당을 단념했다. 그렇다고 신민당에 입당할 생각도 없었다. 송한혁이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는 경제 전문 학교로 개편되었고 경제과, 경영과, 경리과, 3개 과로 나누어지면서 남녀공학제로 바뀌었다. 우리는 그동안 정들었던 교사를 새로 창립되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내주고 동평양 문수리에 있는 사범학교의 부속학교 건물로 옮겨가게 되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이삿짐을 싸서 송한혁과 함께 연신 미끄러지면서 달구지를 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새로 이사한 건물은 전에 사용하던 교사보다는 못했으나
인민학교 교사치고는 그래도 깨끗한 편이었다. 나는 숙직실에서 제자 윤재용과 함께 자취를 했다. 송한혁이 결혼하여 살림을 차리는 바람에 교사들 중에서 집이 없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그래서 학교를 지키는 일은 내가 도맡아야 했다. 자취라야 음식을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통강냉이를 삶아서 학생들과 함께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먹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곳에도 도둑이 자주 들었는데 심지어 밤중에 사람이 자고 있는 숙직실에 들어와 벗어놓은 옷까지 훔쳐갈 정도였다. 나는 선배가 준 만년필과 윤재용이 가져다 준 옷도 잃어버렸다. 도둑들은 또 학교의 유리까지 훔쳐가 골치를 썩였다. 그래서 하루는 축구 선수들을 잠복시켜 놓았는데 두 놈이 걸려들었다. 놈들을 앞세우고 그들의 거점인 연못동에 찾아갔다. 그들은 낡은 창고에서 볏짚을 이불 삼아 지내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니 도둑질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더 이상 학교 유리를 빼가지 말라고 타이르고는 그대로 돌아왔다. 가을이 되면서는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기숙사가 마련되어 나는 다시 기숙사 사감을 맡았다. 경제 전문 학교로 개편되면서 학교장이 바뀌었고 당 책임교원도 새로 배치되어 왔다. 이 무렵에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하여 북조선 노동당이 창립되었다. 새로운 교장은 남조선 출신으로 일본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중국 연안에서 활동했던 심재윤이었다. 심재윤 교장은 외모가 단정하고 세련되었으며 노래를 잘 불렀다. 그는 자신을 훌륭한 혁명가로 철학의 대가로 자처했다. 그리고 자신이 간부가 되지 못한 것은 최창익을 비롯한 ML파, 즉 마르크스 레닌파들이 파벌 감정에 사로잡혀 자기를 배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쿄 제국대학 출신 공산주의자 김두용 등과 친교가 있었다. 심 교장은 말을 잘하고 외모가 번듯해 청년들에게 호감을 샀다. 나는 그를 선배로서 존경했고 그 역시 나를 아껴주었다. 잔정도 많아 밤늦도록 일을 하고 있으면 간식을 사다 주기도 했다. 그는 나에게 철학을 공부해보라고 권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중국 교재를 읽고 있을 뿐 철학사에 대한 지식이 보잘것없다는 걸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히랍 철학이나 독일 고전 철학을 관념 철학이라고 배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 세포위원장은 학도 지원병으로 일본군에 입대했다가 탈영하여 연안에서 일본군과 싸웠다고 주장하는 최규봉이었다. 그의 고향은 평안북도였다. 세포위원장은 나에게 협박조로 입당할 것을 권고했다. 심 교장도 입당을 권했다. 나는 당에 들어가는 게 그리 탐탁지 않았지만 동료 교사들도 선생을 하려면 당에 들어가야 한다고 달래기에 입당 원서를 냈다. 그리고 구역당 심사를 거쳐 1946년 11월 16일 조선노동당에 입당했다. 입당 원서에 기록된 나의 출신 성분은 중농이었고 사회 성분은 사무원이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기록하는 나에게 주의를 주었다. 해방 전에 일본에서 고학하면서 노동을 했고 징용 가서도 1년 6개월이나 노동을 했으면서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합니까? 노동 성분이 앞으로 출세하는데 훨씬 유리하니 그렇게 고쳐 쓰도록 하세요. 강제로 징용 나가 노동한 것이 무슨 노동자입니까? 출세할 생각은 별로 없으니 괜찮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입당 원서를 냈다. 구역 당위원장은 당증을 주면서 이 당증은 김일성 동지와 같은 당증이기 때문에 매우 영광스러운 당증이라고 강조했다.
1947년 2월 어느 날 세포위원장 최규봉이 사회안전부에 등용되었다. 구역당에서 누구를 세포위원장으로 시킬 것인가를 심교장과 최규봉에게 문의했는데 그들이 나 외에는 적임자가 없다며 나를 적극 추천했다. 그리하여 나는 입당 3개월 만에 느닷없이 경제전문학교 당 세포위원장이 되었다. 이때부터 분주한 나날이 이어졌다. 나는 사감으로서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도 돌봐야 했고 게다가 수업 시간도 더 늘어났다. 세포위원장은 학생들을 교양시키기 위한 과목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문맹 퇴치 사업에도 동원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부담은 구역당 회의였다. 구역당에서는 거의 매일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저녁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회의 내용은 학교 교육과 관계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세포위원장 가운데는 주변 농촌에서 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는데 그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진행되었다. 쥐를 많이 잡아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양곡 낭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 반동들과 계급투쟁을 보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 도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 신문 독보회, 학습회를 잘 진행해야 한다는 것 등등 소소한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회의를 했는데 나로서는 정말 질릴 지경이었다. 밤새도록 회의를 하고 날이 밝아올 무렵에야 돌아가라고 했는데 회의가 너무 빈번해지면서 먼 곳에서 온 세포위원장들이 항의를 하고 나서자 당에서 그들에게 화물차를 내주었다. 그러나 나는 기숙사가 회의장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걸어서 돌아왔다. 혼자서 새벽길을 걸어오면서 공산주의자들은 왜 사람들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가 하고 불평했지만 그래도 공산당을 욕하고 싶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도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자신도 어느새 그들을 닮아가고 있었다. 학교에서 교원들을 모아놓고 구역당의 지시를 전달할 때면 나도 모르게 구역당 관계자들과 같은 말투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 자신도 열렬한 열성당원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학생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떠돌아다녔다. 황 선생도 세포위원장이 되더니 빨갱이가 다 된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맹세컨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학생들을 탄압하는 데 가담한 적도 없었고 그 누구를 밀고 한 적도 없었다. 학생들 중에는 반공산당 삐라를 뿌리고 툭하면 동맹휴학을 하는 패거리도 섞여 있었다. 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가정 방문을 통하여 학생은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해야 한다고 꾸준히 설득했다. 설득하며 다니지 말라는 내용의 삐라가 나에게 전달되어도 나는 겁내지 않고 그 일을 계속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시험을 거부하거나 공공연하게 부정행위를 했지만 교원들은 그들의 단체 행동을 막지 못했다.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들이 나에게 졸업반 시험 감독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시험 감독으로서 교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무거웠다. 내가 그들의 선배이고 또 그들로부터 선망을 받는다고 해도 만일 반항하는 학생이 나온다면 우선 망신스럽고 또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처벌한다 해도 얼마 안 있어 졸업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불상사가 없도록 하려고 나는 교실로 들어가 먼저 15분 정도 이야기를 했다. 제군들, 시험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정당당하게 쳐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모르면 백지를 내더라도 자존심을 팔지 말라. 나는 여러분의 선배이고 또 선생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국가에서 임명한 시험위원이다. 그러므로 부정행위를 단속할 의무를 지고 있다. 나는 이 의무에 충실할 것이다. 이 점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학생들은 고맙게도 내 말을 잘 들어주었다. 내 시간에 부정행위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백지를 낸 학생이 몇 명 있었다. 나는 그 학생들의 담임 선생을 찾아가 백지를 낸 학생은 따로 시험을 치게 하여 졸업장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나는 학생들에게 큰 희망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나는 학창시절 그런 권고를 받지 못하여 쓸데없이 주산 선수가 되려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던가. 주산 선수가 되려고 한 그 시간에 영어와 수학을 했더라면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에 와서 옛날 제자들을 만나보니 그들은 내가 그때 큰 희망을 가지라고 말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결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써준 사별삼일 즉당 괄목상대라는 문구를 다시 기념으로 써달라고 하기에 그 자리에서 다시 써준 일이 있다. 이렇게 좌충우돌 무작정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부대끼다가 문득 내 장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선 공산주의 서적들을 공부하려고 했다. 나는 공부를 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예전에 고학할 때의 생활 방식을 되살려 생쌀을 먹고 잠을 조금씩 자면서 책을 읽었다. 내가 공산주의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안 심교장이 아무 책이나 닥치는 대로 읽지 말고 마르크스주의 책을 골라 읽으라고 조언하여 레닌의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 스탈린의 레닌주의의 기초,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 등을 읽었으나 이해도 안 되고 투자한 시간에 비해 별 소득이 없었다. 생식을 5개월쯤 했는데 그만 정리에 걸려 고생하다가 시중에서 흔하게 나돌던 미국 약 다이아진을 먹고 이내 고쳤다. 겨우 정리를 다스리고 나자 이번에는 학질이 도지고 말았다. 전차에서 덜덜 떨고 있자 소련군 장교가 다가와서 왜 떠느냐고 물어볼 정도였다. 세포위원장 중에는 사동 탄광병원의 원장도 있었는데 회의에 참석했다가 내가 앓는 걸 보고는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사를 놔주었다. 대개 주사한 대로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주사를 한 대 맞고는 깨끗이 나았다. 훗날 소련 유학 중에 말라리아가 재발했으나 그곳에서 완전히 고칠 수 있어서 그 병으로는 다시 병원을 찾지 않게 되었다. 나는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노어 공부도 시작했다. 구역당에서는 학교의 당 책임자라고 하여 나에게 여러 가지 과업을 주었다. 그 과업을 다 수행하자면 시간이 모자랐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가능한 한 충실히 일했다. 구역당 부위원장은 세포위원장 모임에서 때로 나를 좋게 평가하는 발언을 해주었다. 1948년 2월 중앙당학교 이론반 6개월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은 나의 사상적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